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밥 먹었으니까 돈 내야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3년 동안 하루 세끼 밥값 계산하면 2천만 원은 나와. 시어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 맞아.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뭐였는지를요.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올해 38입니다. 남편 이민수는 42이에요. 결혼한 지 7년째입니다. 남편은 4년 전부터 일을 안 합니다. 나 좀 쉬어야겠어. 번아웃 왔어. 그래, 쉬어.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지났어요. 민수 씨, 슬슬 일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아. 몸이 안 좋아. 그래.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 이제 진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그래? 나 스트레스 받잖아. 우리 돈이. 돈. 맨날 돈 얘기만 해.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3년, 4년. 남편은 계속 쉬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며 돈을 벌었어요. 월급 350만 원. 거기서 전세금 대출 이자 80만 원 나갔습니다. 생활비로 150만 원 썼어요. 공과금 30만 원. 제 손에 남는 돈은 9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었어요. 오늘 뭐 했어? 게임. 집안일은? 피곤해서 못했어. 그래. 저는 퇴근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TV를 봤어요. 수진아, 맥주 좀. 응.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줬습니다. 치킨도 시켜줘. 오늘? 응, 먹고 싶어. 치킨 비싸. 에이, 한 번 먹는 거 가지고. 저는 치킨을 시켰어요.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치킨 값이 아까워서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는 왔어요. 수진아, 민수 밥 줘야지.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할게. 넌 회사 다니잖아. 네. 시어머니가 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6시에 가셨어요. 어머니, 힘드시죠? 괜찮아. 우리 민수밥 굶기면 안 되지. 제가 저녁에 해드릴게요. 됐어. 넌 회사에서 지쳐서 오는데 어떻게 해? 내가 할게.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밥만 챙겼어요. 저는 퇴근하고 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는 회사에서 먹고 오잖아. 점심만 먹었는데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 데워 먹어.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힘드시니까 내가 알아서 해. 알았어. 저는 매일 밤 혼자 밥을 먹었어요. 부엌에서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엄마, 이 프로그램 재밌네. 그치? 저는 참 김치만 올려서 먹었어요. 소리나지 않게 먹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생활비 좀 더 줘야겠어. 지금 150 드리는데요. 그걸로 어떻게? 요즘 물가 엄청 올랐어. 어머니, 제 월급이 350인데. 350? 많이 받네. 대출 이자만 80이고 공과금도. 그래도 350 받으면 여유 있잖아.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200만 원 줘. 그럼 내가 더 잘해줄게. 어머니. 왜? 못 줘?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씀대로 해. 엄마가 우리 밥 해주시는데. 민수 씨,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마. 200 정도는 드려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200만 원 드렸습니다. 제 손에 남는 돈은 40만 원이 됐어요. 저는 점심을 굶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비 5천 원이 아까워서요. 한 달에 10만 원을 아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어요. 3년째 되던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카드 하나 만들까? 왜? 가끔 필요한 거 사야 하잖아. 무슨? 이것저것. 옷도 사야 하고. 그래.
남편은 카드를 만들었어요. 제 명의로요. 민수 씨, 왜 내 명의로? 나는 무직이라서 카드 안 나와. 너는 직장인이잖아. 알았어. 한 달 뒤 카드값 고지서가 왔어요. 80만 원. 민수 씨, 이거 뭐 산 거야? 필요한 거 샀지. 80만 원이나? 엄마 옷도 사드렸어. 어머니 옷? 응. 엄마가 우리 밥 해주시는데 옷 하나 못 사드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달 카드값이 120만 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 달 150만 원.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도 500만 원. 한 달에 60만 원씩 마이너스로 갔어요. 4년째 되던 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다 찼습니다. 민수 씨, 나 이제 정말 돈이 없어. 그럼 어쩌라고? 일 좀 구해줘. 제발. 야, 나 지금 우울증 있어. 어떻게 일을 해? 우울증? 응. 병원 가봤어. 진단서도 있어. 남편이 종이를 보여줬어요. 우울증 진단서였습니다. 언제 갔어? 이번 주. 엄마랑 같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민수 진짜 힘들어해. 좀 이해해줘. 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 3만 원. 저는 계산했습니다. 4년 동안 번 돈 1억 6,800만 원. 지금 남은 돈 3만 원. 1억 6,770만 원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엑셀 파일을 켰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월급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4년치요. 카드 명세서를 출력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다운받았어요.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고 누가 얼마를 썼는지 밤새 작업했어요. 새벽 4시가 됐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증거, 그리고 USB에 백업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한 달에 100만 원을 더 벌었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일찍 나가? 운동, 운동, 갑자기,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번 돈을 새 통장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통장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쌓였어요. 그리고 매일 밤 기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쓰는지, 무엇을 사는지, 언제 쓰는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언젠가 쓸 날을 위해서요. 4년 6개월째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편의점에서 2시간 일하고 회사 갔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집안일 했어요. 밤 12시에 잤습니다. 하루에 5시간 잤어요. 몸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수진 씨, 깨어나요. 네,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저는 일어났어요. 씻고 다시 일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우리 배고파서 먼저 시켜 먹었어. 너도 먹을래? 테이블을 봤어요. 치킨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치워.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은 치킨 한 조각을 봤어요. 배가 고팠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수진아, 맥주 좀. 네. 남편한테 맥주를 갖다 줬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피곤해서요. 피곤? 너만 피곤해? 나는 안 피곤할 것 같아? 미안해요. 에휴. 남편이 맥주를 마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네. 불만 있어?
아니요. 그럼 왜 맨날 인상 쓰고 있어? 그런 거 아닌데요. 우리 민수가 걱정한다니까. 표정 관리 좀 해. 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수진아, 담배 사야 하는데 돈 좀 줘. 지금? 응. 떨어졌어. 저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5천 원이 전부였어요. 이것밖에 없어. 에이, 그걸로 어떻게 사? 카드 줘. 카드 한도 다 찼어. 뭐? 그럼 어떡해? 미안해. 즉,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누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5달이 더 지났습니다. 5년째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사 가자. 왜? 여기 좁잖아. 엄마도 편하게 계실 수 있게 큰 데로. 지금도 괜찮은데. 수진아, 남편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엄마가 우리 밥 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전세가 3억인데. 그래서 더 큰 데로 가야지. 45평? 전세 5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억? 2억을 어디서 구해? 내가 대출 받으면 되지. 나? 응. 넌 직장인이니까 신용대출 되잖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이 집은 진짜 좁아. 내가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어머니, 신용대출 받으면 이자가.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월급 받잖아. 지금도 빠듯한데요. 빠듯? 350 받으면서?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돈 관리를 못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 씨, 나 정말 2억 대출은. 수진아, 엄마 위해서 이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돈이 아까워. 돈이 아니라 이자가. 돈 애기밖에 없네. 진짜.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았어. 우리 계속 여기 살자. 엄마 불편해도. 민수 씨, 나 나간다. 남편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했어. 제가요? 응. 민수 마음 아프게 하고. 어머니, 저는 그냥. 알았어. 나도 간다. 시어머니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좀 심했어. 괜찮아. 근데 진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 알았어. 정말 고마워. 조건이 있어. 뭔데? 이사 가면 민수 씨가 일 구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나 아직 몸이 5년 됐어. 이제 괜찮을 거야. 수진아, 이사 가려면 일 구해. 안 그러면 이사 안 가. 알았어. 구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일주일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신용대출 2억을 받았어요. 이자가 한 달에 13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80만 원 합쳐서 21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제 월급 350만 원에서 410만 원이 나갔어요. 편의점 알바비 100만 원 합쳐도 60만 원 적자였습니다. 민수 씨, 나 적자야. 걱정 마. 내가 일 구하면 되지. 언제? 이번 달 안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채용이 없어. 그래. 저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올렸습니다. 1,000만 원으로요. 매달 60만 원씩 빚이 쌓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45평이었습니다. 와, 넓다. 남편이 좋아했어요. 시어머니도 웃었습니다. 역시 이래야 사람 살 것 같네. 어머니, 이제 편하시죠? 그럼. 고맙다, 수진아.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엑셀 파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새로 받은 대출 2억, 늘어난 이자 130만 원, 매달 쌓이는 마이너스 60만 원.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혼 증거.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이 결혼이 언젠가 끝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이 파일이 필요할 거라는 걸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민수 씨, 일은? 찾고 있어. 근데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아무 데나 해. 아무 데나? 내가 경력이 있는데 아무 데나 가? 5년 동안 일 안 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자꾸 일 얘기만 하지 마. 스트레스 받아.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 남자한테 일자리는 중요한 거야. 네. 기다려줘. 민수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5년을 기다렸어. 이제 충분해.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요. 5년 6개월째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밤 11시에 엑셀 파일을 업데이트했어요. 매일요.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이자,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5년 6개월치 기록이 쌓였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팀장님이 불렀습니다. 수진 씨, 잠깐 올래요? 네. 수진 씨, 요즘 일 처리가 예전 같지 않은데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도 안 좋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진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몸 챙기면서 해요. 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안 좋아 보여. 괜찮아. 남편 일 구했어? 아니. 아직도? 몇 년째야? 5년.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좀. 알아. 근데 어떻게? 이혼 생각 안 해봤어? 저는 동료를 봤어요. 생각 중이야. 진짜? 응. 증거 모으고 있어. 무슨 증거? 재산 분할용. 동료 눈이 커졌습니다. 대박. 수진이 제대로 하네. 응. 남편 눈치챘어? 아니. 모를 거야.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가. 고마워. 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왔어? 네.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요. 그거 다 떨어졌어. 내가 민수 저녁 해줬거든. 그럼 제가 뭐 먹어요? 밖에서 사 먹든지. 시어머니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1,100원.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끓여 먹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프로그램 재밌네. 그치? 다음 편도 봐야지. 저는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요. 다음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친구 만나. 그래. 저녁 늦을 것 같아. 알았어. 택시비 좀 줘. 얼마? 3만 원? 저는 지갑을 확인했어요.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만 원밖에 없어. 에이, 그럼 어떡해. 카드 줘. 한도 찼어. 또? 수진아, 너 돈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미안해. 에휴, 엄마한테 빌려야겠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엄마, 돈 좀. 얼마? 3만 원만. 여기.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줬습니다. 고마워, 엄마. 우리 아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남편이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돈 관리 좀 제대로 해. 네. 350 받으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대출 이자랑 생활비. 그래도 그렇지. 어디 새는 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확인해봐. 요즘 젊은 사람들 돈 관리 엉망이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혼 증거.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어요. 시어머니 용돈 내역. 5년간 들인 생활비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150만 원, 36개월 5,400만 원. 한 달 200만 원, 24개월 4,800만 원. 합계 1억 200만 원. 저는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1억 200. 그리고 남편 카드값을 정리했습니다. 5년간 사용 금액 4,200만 원. 저는 총합을 계산했습니다. 제가 번 돈 2억 1,000만 원 월급, 1,200만 원 알바, 2억 2,200만 원. 남편이 번 돈 800만 원 5년 전 실업급여. 지출 생활비 1억 200만 원, 남편 카드값 4,200만 원, 전세 이자 4,800만 원, 신용대출 이자 1,560만 원. 현재 빚 4억 800만 원, 전세 대출 2억, 신용대출 2억, 마이너스 800만 원. 현재 자산 전세금 5억, 순자산 9,200만 원.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USB 3개에 백업했어요. 하나는 회사 사물함에 두었습니다. 하나는 은행 대여금고에 넣었어요. 하나는 친구한테 맡겼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줘. 이게 뭔데?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비밀. 알았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먼저 이혼을 꺼내기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뭐? 요즘 우리 사이 안 좋잖아. 그래. 응. 너 맨날 피곤해 보이고 말도 없고 일이 힘들어서 그래. 그게 문제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너 일 그만두면 안 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일 그만두고 집에 있어. 그럼 우리 관계도 좋아질 것 같아. 민수 씨, 나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엄마한테 도움받으면 되지. 어머니한테? 응. 엄마 돈 좀 있으시거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민수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민수 씨, 나는 일 계속할 거야. 왜? 내 자존심은 생각 안 해? 자존심? 응. 마누라가 일하고 남편이 집에 있으면 내가 뭐가 돼? 그럼 민수 씨가 일하면 되잖아. 또 그 얘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맨날 일. 너 나한테 불만 있지? 없어. 거짓말. 다 티나. 민수 씨, 수진아, 솔직히 말해. 나랑 헤어지고 싶지? 저는 남편을 봤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맨날 나보는 눈빛이 그래. 짜증난다는 듯이. 그런 적 없어. 있어. 나 다 느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표정 진짜 안 좋아. 우리 민수한테 불만 많은 것 같던데. 아니에요. 아니긴. 맨날 돈 타령하고 일 얘기하고. 제가 언제. 맨날 그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더는 못 살겠어. 이혼하자. 저는 숨을 참았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응, 정말. 이혼하자. 알았어. 뭐?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다고? 그렇게 쉽게? 응. 민수 씨가 원하면. 진짜 이혼할 거야? 응.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민수야. 진정해. 수진아, 너도 진정하고. 전 진정했어요. 그럼 이혼은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하죠. 민수 씨가 원하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어디 가요? 병원 좀 다녀올게요. 몸 안 좋아요? 네, 조금.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박수진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상담 내용이 이혼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USB도 함께요. 5년 6개월치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리 정말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남편분 수입이 5년 전 실업급여가 전부네요? 네. 그 뒤로는 무직입니다. 가사노동은요? 거의 안 했습니다. 증거 사진 있습니다. 저는 폴더를 열었어요. 남편이 게임하는 사진, TV 보는 사진, 낮잠 자는 사진,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준비하셨네요. 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전액 벌으셨고 전액 지출하셨네요. 네. 현재 순자산이 9,200만 원. 이것도 전부 의뢰인 기여분이고요. 네. 남편분 기여도는 0%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네. 혹시 남편분이나 시댁에서 재산분할 요구하면요? 할 것 같아요. 근거 없습니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왜 이혼하시려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서요. 남편분 폭력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일을 안 했어요. 5년 동안. 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사유입니다. 진행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야. 일주일 뒤 남편한테 이혼 조정 신청서가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봤어? 이혼 조정 신청서? 너 진짜 이혼할 거야? 응. 민수 씨가 원했잖아. 나는 그냥 화나서 한 말이고, 나는 진심이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아, 농담이지? 아니야.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이혼하려고요. 뭐? 이혼? 네. 시어머니가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재산 분할. 박수진 100%, 이민수 0%? 네. 이게 무슨 소리야? 법대로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결혼했는데 0%가 말이 돼? 민수 씨가 기여한 게 없으니까요. 기여? 우리 민수가 집에 있었잖아. 그게 기여가 아니래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5년 동안 밥 해줬어. 그건 생활비 드렸잖아요. 1억 2천만 원. 뭐? 5년간 1억 2천만 원 드렸어요. 밥값 충분히 드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너 미쳤어? 아니, 7년 살았는데 나한테 하나도 안 준다고? 민수 씨가 번 게 없잖아. 나 집안일 했어. 설거지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요. 그래도 했잖아. 그건 기여도로 인정 안 된대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조정 날짜 잡혔어? 한 달 뒤야. 수진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해. 돈 하나도 못 받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음악을 들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 태도가 달라졌어요. 수진아, 커피 탈까? 아니, 괜찮아. 요즘 힘들지? 내가 저녁 할게. 됐어. 수진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응? 아니, 남편은 매일 저한테 잘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수진아, 내가 달라졌지? 이제 와서 소용없어. 수진아, 제발, 나 일 구할게. 진짜로. 5년 동안 안 했잖아. 이번엔 진짜야. 믿을 수 없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어요. 수진아, 밥 먹었어? 네. 내가 해줄까? 괜찮아요. 수진아,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어머니,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 민수 정말 달라졌잖아. 5년 동안 안 달라졌어요. 수진아, 조정 날짜까지 한 달 남았어요. 그때 봐요. 저는 냉정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게 있었으니까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나 면접 봤어. 그래? 응. 다음 주에 결과 나와. 알았어. 붙으면 이혼 취소해 줄 거야? 아니. 왜? 이미 늦었어. 수진아, 민수 씨, 5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끝이야.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미안해. 수진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돌아가. 제발, 나 정말 달라질게. 이미 늦었어. 저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울었어요. 한참을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수진아, 나 좀 보자. 네. 수진아, 제발 우리 민수 용서해줘. 어머니, 민수 정말 달라졌어. 면접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5년 동안 안 했어요. 이제라도 하잖아. 이혼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내가 너무 민수만 챙겼지. 미안해.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수진아,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조정은 일주일 뒤에요. 그때 봐요. 수진아, 재산은 포기할게. 그러니까 이혼만은 안 돼요. 왜? 더는 못 살겠어요. 진심이에요.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어머니 가세요. 시어머니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일주일만 더, 일주일만 버티면 됐습니다. 그럼 자유였어요.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가방에 서류를 챙겼습니다. USB도 넣었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뭐, 정말 가는 거야? 응, 나도 간다. 알아. 저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법원까지 같은 차를 타고 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써 와 있었어요. 수진아, 어머니, 정말 이러는 거야? 네, 알았어. 우리도 각오했어. 시어머니 옆에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수 씨 측 변호사입니다. 네, 제 변호사도 왔어요. 수진 씨, 준비되셨죠? 네.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양측 앉으세요. 저는 제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먼저 남편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민수 씨는 5년간 가정을 지켰습니다. 가정을 지켰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집에 있으면서 가사노동을 담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사노동을? 설거지, 청소, 빨래입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반론하겠습니다. 증거자료 제출합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게임하는 사진, TV 보는 사진,
낮에 자는 사진. 타임스탬프가 선명했어요.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이민수 씨, 이 사진들이 맞습니까? 그건 쉬는 시간에. 평일 낮 시간대인데요. 집안일 하다가 잠깐. 매일 찍힌 사진입니다. 5년간 월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겼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가사노동 기여 주장도 있는데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시모께서 5년간 매일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생활비는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얼마를? 한 달에 150만 원, 이후 200만 원입니다. 조정위원이 계산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네요. 네. 그런데 밥값을 추가로 청구하시는 겁니까? 식사 제공은 별도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말을 잃었어요.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생활비로 받은 1억 2천만 원은 이미 식사 제공 대가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또한 시모의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내가 5년 동안 밥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생활비를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민수 씨 5년간 수입이 800만 원이 전부네요. 네. 직업은? 없습니다. 박수진 씨 수입은 2억 1,600만 원. 네. 현재 순자산 9,200만 원은 전부 박수진 씨 기여분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박수진 씨 100%, 이민수 씨 0%가 타당합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5년 살았는데 기여한 게 없으시니까요. 나 집에 있었잖아요. 그것만으론 재산 분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근거는 부부 공동생활 5년을 감안하면 법적 근거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하는 재산 분할 비율 박수진 100%, 이민수 0%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동의 못합니다. 그럼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요? 네. 합의가 안 되니까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제발. 조금만 줘. 1,000만 원만. 안 돼. 제발. 나 돈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민수 씨가 생각할 일이야. 수진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수진아, 제발 좀 양보해줘. 안 됩니다. 민수 정말 막막해. 조금만 나눠줘. 어머니, 민수 씨가 번 게 없잖아요. 그래도 5년 살았잖아. 그건 법이 판단할 거예요. 법이 뭐가 중요해. 우리 가족인데.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가족이면 뭐든지 되나요? 뭐? 5년 동안 저 혼자 벌었어요. 민수 씨는 집에만 있었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밥만 해주셨어요. 생활비 1억 2천 받으셨고요. 수진아, 이제 끝이에요. 가족도 끝이고요. 저는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울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도요. 재판은 한 달 뒤 열릴 겁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확실합니다. 증거가 완벽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수진 씨. 네. 남편이나 시모가 회유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요. 수진아. 뭐? 나 진짜 어떡해. 일 구하면 되잖아. 다음 주에 면접 결과 나와. 붙으면 붙어도 소용없어. 이혼은 할 거야. 수진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5년 살았는데 하나도 안 주고 가?
민수 씨가 번 게 없잖아. 나 집에 있었어. 그것도 기어야. 법은 아니래. 법, 법만 중요해. 우리 감정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 씨, 5년 동안 민수 씨는 나한테 감정 있었어? 있었지. 사랑했어? 그럼, 그럼 왜 일 안 했어?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왜 5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 나도 힘들었어.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그건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알바했어. 민수 씨 몰래. 뭐? 회사 다니고 집안일하고 밤에 기록 정리했어. 무슨 기록? 이혼 준비. 5년 동안.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년 동안? 응. 민수 씨가 일 안 할 때부터 준비했어. 수진아, 이제 끝이야. 한 달 뒤 재판에서 보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만 더, 한 달만 버티면 자유였어요. 완전한 자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혼자 사는 꿈. 아무도 없는 집에서 편하게 쉬는 꿈. 저는 웃으며 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요. 조정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면접에 붙었어요. 수진아, 나 붙었어. 그래, 축하해. 다음 주부터 출근이야. 월급 250? 잘 됐네. 수진아, 이제 이혼 취소하자. 응? 안 돼. 왜? 나 이제 일하잖아. 5년 늦었어.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안 돼? 응. 수진아, 제발. 민수 씨, 재판 날짜 받았어. 3주 뒤야. 수진아, 그때까지 준비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다음 주부터 출근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수진아, 나 회사 다녀올게. 그래. 저녁에 같이 먹자. 아니, 괜찮아. 남편이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습니다. 조정 이후로 한 번도요.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나왔어. 치킨 사왔어. 같이 먹자. 아니, 난 먹었어. 수진아, 제발 같이 좀 먹자. 남편이 애원했어요. 알았어. 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치킨을 펼쳤어요. 수진아, 오늘 첫 출근이었어. 그래. 사람들 다 좋더라. 일도 할 만하고. 잘 됐네. 수진아, 나 이제 달라질게. 진짜로. 응. 이혼 취소하자. 제발. 저는 치킨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 씨, 나 배불러. 들어갈게. 수진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출근했어요. 집안일도 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수진아, 내가 다 할게. 그래. 수진아, 나 달라졌지? 응. 그럼 이혼.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미 마음 정했어. 수진아, 나 진짜 달라졌어. 5년 동안 안 달라졌잖아. 이제라도. 늦었어.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미안해. 수진아. 저는 회사에 갔어요. 남편을 피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네. 나 좀 만나줄래? 왜요? 부탁할 게 있어.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 근처 카페. 네. 저는 퇴근 후 카페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벌써 와 있었어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앉아. 네. 저는 앉았어요. 커피 마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나 잘못했어. 네. 진심이야. 내가 너무 민수만 생각했어. 그렇죠. 너한테 미안해. 네.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수진아, 어머니, 늦었어요. 재산은 포기할게. 전부 다. 그것도 이미 정해졌어요. 제가 100%예요. 알아. 그러니까 이혼만 취소해줘. 왜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민수가 너무 힘들어해. 제가 5년 동안 힘들었던 건요? 그건 미안해.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수진아, 5년 동안 어머니는 저 무시했어요. 밥도 안 챙겨주시고 생활비만 받아가셨어요. 미안해. 1억 2천만 원 받아가셨어요. 그게 얼만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할 거예요. 확정이에요. 수진아, 제발 가세요. 재판에서 봬요. 저는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 무릎 꿇을게. 제발, 어머니, 놓으세요. 수진아,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만났어? 응. 뭐래? 이혼 취소하래.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너 진짜 날 미워해? 미워하지 않아. 그럼 왜 이래? 지쳤어. 뭐? 5년 동안 혼자 벌고 혼자 썼어. 이제 지쳤어. 나 이제 일하잖아. 늦었어. 진심으로.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나 어떡해. 민수 씨도 살 거야. 일하면서. 혼자? 응. 나도 혼자 살 거야. 수진아, 민수 씨, 5년 동안 고마웠어. 진심이야. 뭐가 고마워? 깨달았어. 내가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울었어요. 한참을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재판 사흘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할게. 뭐? 재산은 다 포기할게. 한 푼도 안 바랄게. 응. 근데 이혼만은 안 됐을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왜? 나 혼자는 못 살 것 같아. 익숙해질 거야. 수진아, 민수 씨,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혼자 사는 거. 그래.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편해.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럼 다른 사람 만나.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나 너만 사랑해. 민수 씨, 그건 사랑이 아니야. 뭐? 의존이야. 민수 씨는 나한테 의존했어. 5년 동안. 그게 무슨. 나는 이제 민수 씨 집 못 져. 미안해.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대화였어요.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끝이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이요. 잘하는 거 맞겠지? 스스로한테 물었습니다. 대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맞아. 잘하는 거야. 새벽 4시쯤 됐을까? 남편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재판 날이었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마지막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가자. 응. 저희는 법원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길이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앉았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저희는 일어났어요. 앉으세요. 다시 앉았습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사건입니다. 원고 측 주장부터 듣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원고 박수진은 5년 6개월간 단독으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총 수입 2억 1,600만 원, 피고 수입 800만 원입니다. 피고는 5년간 무직이었고 가사노동 기여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진 자료가 제출됐어요. 현재 순자산 9,200만 원은 전액원고 기여분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피고 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는 5년간 가정을 지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에 있었습니다. 가사노동 내역은 설거지, 청소, 빨래를 했습니다. 빈도는 주 1회 정도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 1회 가사노동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시는 겁니까? 그 외에도 정서적 지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말을 잃었어요. 판사가 남편을 받습니다. 피고 5년간 무직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진단서 있습니까? 네. 서류가 제출됐어요. 판사가 받습니다. 6개월 전에 받은 진단서네요. 네. 5년 동안은요? 없습니다. 그럼 5년 중 6개월만 우울증이었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피고 솔직하게 답하세요. 왜 일을 안 했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뭐라고요? 일하기 싫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는 5년간 일하기 싫어서 무직이었고 원고가 단독으로 생계를 책임졌군요. 네. 그런데 재산 분할을 청구하시는 겁니까? 저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시어머니를 받습니다. 증인 나오세요.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5년간 식사를 제공하셨죠? 네. 생활비는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얼마를?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밥값을 청구하시는 겁니까? 네. 얼마를요? 5천만 원입니다. 판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한 달 200만 원입니다. 네. 한 달 200만 원이면 3인 가족 식비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추가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물러가세요. 시어머니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100%, 피고 0%로 판결합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그건 너무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5년 살았는데 0%는. 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로 사용한 카드 대금 4,200만 원은 피고가 변제하도록 명합니다. 원고 명의 카드를 피고가 사용한 금액입니다. 피고 부담입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건 피고가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이혼을 허가합니다. 재산 분할은 위와 같이 판결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이게 말이 돼? 0%? 법이 정한 거야. 5년 살았잖아. 민수 씨가 번 게 없잖아.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조금만 줘. 1,000만 원만. 안 돼. 500만 원만. 안 된다니까. 수진아. 저는 남편을 일으켰어요. 민수 씨, 일어나. 창피해. 나 어떡해. 카드값 4천만 원 어떻게 갚아? 일하면서 갚아. 언제 다 갚아? 그건 민수 씨 문제야. 저는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을 막았어요. 수진아, 너 양심도 없어? 양심이요? 5년 동안 우리가 밥 해줬잖아. 생활비 1억 2천 드렸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도 안 줘? 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법만 중요해? 네, 중요해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갔습니다. 수진아, 너 이러면 벌 받는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자유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수진 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원룸 찾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보증금 5천, 월세 50. 좋은 데 있어요. 보실래요? 네.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집을 봤어요.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충분했어요. 여기요. 계약하시겠어요? 네. 그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2주 뒤 입주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제 옷, 제 물건들. 많지 않았어요. 가방 3개가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짐 싸? 응. 언제 나가? 2주 뒤. 그렇구나.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뭐? 나 진짜 미워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왜? 지쳤어. 진심으로. 나도 이제 달라질 수 있어. 알아. 근데 난 더는 못 기다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민수 씨, 앞으로 잘 살아. 너도.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이사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어요. 잘 가. 응. 저는 혼자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어요.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5년 살았던 집이었어요. 안녕.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새 주소를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인생으로요.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내 집이야. 혼자 사는 집. 아무도 없는 집. 편한 집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회사 다니고 퇴근하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그만뒀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월급 350만 원에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제 손에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매달 저축했어요. 통장 잔액이 쌓였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내 돈이야. 통장을 보며 웃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과장으로 승진하실래요? 정말요? 요즘 일 잘하시잖아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월급이 4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제 미래를 위해서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강해졌어요. 살도 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수진아, 요즘 완전 예뻐졌다. 동료가 말했어요. 그래. 응. 뭔가 달라졌어. 밝아 보여. 행복해서 그런가 봐. 남자 생겼어? 아니. 혼자 사는 게 좋아서. 동료가 웃었습니다. 역시. 이혼 잘했네. 응. 정말 잘했어. 저축한 돈이 3천만 원이 됐어요.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 찾아요. 예산이요? 2억 정도요. 대출 받을 거예요. 좋은 데 있어요.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봤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여기요.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2억 5천, 대출 2억. 제 돈 5천만 원을 넣었어요. 내 집이다.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된 집이요. 한 달 뒤 이사했어요. 가구를 샀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전부 제가 고른 거였어요. 예쁘다. 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아무 방해 없이요. 행복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부장 제안이 들어왔어요. 수진 씨, 부장하실래요? 제가요? 당연하죠. 능력 있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월급이 55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대출을 갚기 시작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이요.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쌓였습니다. 200만 원씩이요. 잘하고 있어.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봤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수진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요? 그냥 살아. 그렇군요. 민수 봤니? 아니요. 그렇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요즘 힘들어해. 그래요? 카드값 갚느라 고생해. 월급이 적어서 그렇겠네요. 수진아, 혹시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안녕히 가세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출을 다 갚았어요. 완납하셨습니다.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해냈다. 빚이 없었어요. 집도 있었고요. 저축한 돈도 8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정말 잘했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수진아, 재혼 생각 없어? 아니. 왜?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좋아. 정말? 응. 진심으로.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혼자가 좋았으니까요. 아무도 제 돈을 쓰지 않았고요. 아무도 제 시간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달라졌다. 그래. 응. 이혼 전에는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여. 행복해. 부러워. 나도 이혼할까? 동료가 농담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 생각해. 쉽지 않아. 그래도 너처럼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응, 괜찮아. 진짜로.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사로 승진했어요. 월급이 70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더 큰 집을 샀습니다. 5억짜리요. 대출 없이 현금으로요. 완전히 내 거야.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2개였어요. 하나는 침실, 하나는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해. 저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옛날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전 남편 소식 들었어? 아니. 왜? 재혼했대. 근데 또 이혼 직전이래. 그래. 응. 또 일 안 하나 봐. 그렇구나. 너는 잘 살지? 응. 아주 잘 살아. 다행이다. 이혼 정말 잘했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수 씨도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였으니까요. 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임원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수진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봉이 억 단위가 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임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45살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도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5년 전 이혼할 때는 불안했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괜찮을까?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혼자여서 더 좋다는 걸요. 아무도 제 돈을 빼앗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았어요. 온전히 제 것으로요.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저축한 돈이 2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았네. 웃음이 나왔어요. 결혼했을 때는 항상 빚이었는데요. 이혼하고 나서는 계속 돈이 모였습니다. 계산을 먼저 꺼낸 쪽이 결국 전부 잃었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밥값을 계산했어요.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달랐어요. 저는 1억 2천만 원을 이미 드렸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로요. 그리고 재산은 전부 제가 가져갔어요. 9,200만 원을요. 지금은 7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집 5억, 현금 2억 5천. 전부 제 거였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카드값 4,200만 원을 갚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잘 살았으니까요. 어느 날 후배가 물었습니다. 이사님, 결혼 안 하세요? 했었어. 이혼하셨어요? 응. 다시 안 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좋아. 정말요? 응. 아무도 내 돈 안 써. 아무도 내 시간 안 빼앗아. 와, 결혼이 다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혼자가 맞더라.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으세요. 고마워.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